존경하는 대한민국의 기둥이신 신사 여러분, 평생을 싸워오신 남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게 가장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최근 여러분의 건바지 속의 왕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는 의기양양하게 매일 아침 텐트를 치며 세상을 향해 도전했던 그 남자가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안에 차가운 공허함과 말 못할 당혹감만을 남겼습니까? 제가 불능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린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적, 매일 밤낮으로 여러분의 생명수를 빨아먹고 있는 그놈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자발적으로 마시는 달콤한 독약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남성성을 거세하고 발기력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검을 쓸모없는 장식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활 방식에 의해 독살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 순간부터 제가 곧 폭로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단 5일만 버리십시오. 맹세컨대 여러분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할 정도로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텐트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서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처럼 노년을 향한 단호한 선전포고처럼 당당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곳 대구의 제 진료실에서 저는 이 고통을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제 사명은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들 안에 잃어버린 왕을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설 때 그들의 얼굴에는 똑같은 절망감, 똑같은 말없는 질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내 안의 불꽃이 꺼져버렸는가?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오늘 저의 이 피 맺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약이나 저 바깥의 헛된 약속에 단 한 푼의 돈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5명의 조용한 암살자들을 그 위험도 순서대로 뼈속까지 해부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저는 단 하나의 디테일도 숨기지 않고 10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기적의 마늘, 주스 레시피 실패의 밤을 영광스러운 정복의 밤으로 역전시키고 젊은 시절의 사자처럼 강하게 만들어줄 자연의 비아글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숨을 참고 태풍의 눈으로 들어갑시다. 석 달 전 영혼이 오래전에 죽어버린 듯한 한 남자가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67세인 김민준 씨였습니다. 평생 작은 철물점을 맨손으로 일구었습니다.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나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나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의 몸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한때의 영광스러웠던 젊은 시절에 대해 뇌까리듯 패배감에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슬이 차에 마르기도 전에 가게 문을 열고 지칠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노장 축구팀의 일원으로 들소처럼 뛰어다니던 과거의 김민준. 이제 그 목소리는 왕자를 잃은 왕의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박사님, 제 몸이 고장난 기계 같아요. 은퇴하고 1년쯤 지나니까 누가 갑자기 제 에너지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돌덩이 같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시체처럼 텔레비전이나 보는 게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한마디만 하면 세상이라도 짊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쌀 한 포대 드는 것조차 숨이 찹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곁에 앉은 아내를 흐끗 쳐다보더니 폐부를 찌르는 한숨과 함께 가장 은밀한 수치심 같은 처지의 남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사님, 제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가 바로 옆에 저렇게 아름답고 갈망하는 모습으로 누워 있는데도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런 음탕한 생각도 들지 않아요. 가끔 늙은 짐승이 꿈틀거릴 때면 이 빌어먹을 몸뚱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애써 세워봐도 예전처럼 단단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짧은 전투 한 번 치르고 나면 다음 날은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드러눕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한심하고 경멸스러워서 죽고 싶습니다. 신사 여러분, 김민준 씨의 이야기 속에서 떨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어째서 이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진 분들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쩌면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 하며 호탕하게 웃어넘길지도 모릅니다. 그 지독한 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죠. 하지만 밤이 내리고 차가운 침대 위에서 아내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 무서운 침묵과 아내의 기다리는 눈빛을 마주할 때 그 수치심 내 집에서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남자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죽여가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수백만 한국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김민준 씨도 신비롭다고 알려진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사다 준 수백만 원짜리 홍삼 농축액 상자를 몽땅 비웠고 그의 헌신적인 아내가 힘들게 구해온 귀한 녹용을 다려 마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그 비싼 약들을 복용할 때마다 그는 약간의 기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에 대한 짧은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기만 하면 그의 몸은 다시 잔인한 현실, 메마른 사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은 극도의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괴물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은 이제 망가졌어. 뭘 해도 소용없어. 늙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야. 라는 독한 생각이 뇌세포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강박관념은 너무나 끔찍해서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절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거절하며 스스로를 4개의 벽 안에 가두고 매일 텔레비전 리모컨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력 감퇴가 그토록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랫도리가 말을 듣지 않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암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한 남자가 평생 쌓아온 자신감의 성을 무너뜨리며 그들이 스스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의 집 안에서 죄수가 되게 만듭니다. 김민준 씨는 저를 보며 붉어진 눈으로 거의 비참한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신비한 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다시 한번 남자라는 느낌, 기력이 넘치는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전처럼 아내 앞에서 당당한 남편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희망이 고갈된 그의 눈을 보며 저는 상투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수술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선생님의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생님께서 매일 무심코 스스로를 독살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즉시 그 독약을 끊는 것입니다. 김민준 씨와 그의 아내의 얼굴에는 극도의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처방전 뭉치를 꺼내는 대신 저는 새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위에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쓰고 그 옆을 비워 두었습니다. 부부는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제 펜 끝에 숨을 죽이고 시선을 고정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김민준 씨 쪽으로 밀어주며 어떠한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몇 년간 드신 그 비싼 보약들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쪽으로는 보약을 들이부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그보다 수백 배는 더 독한 독약을 매일 들이켜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독약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기에 천년 묵은 산삼을 가져온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전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김민준 씨는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독약이라니요, 박사님.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요. 제가 대체 무슨 끔찍한 독약을 마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해한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지만 힘있게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속으로 제 말이 스며들도록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하는 독약은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치명적인 독극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이야말로 지난 수년간 제 선생님의 정력을 조용히 갉아먹은 진범 조용한 암살자들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고도로 집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안에 남성성의 불꽃이 사라진 근본적인 원인을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텔레비전의 과장 광고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현명한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성의 모든 정력을 결정하는 2명의 장군, 2개의 대립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 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름의 전쟁의 신 활력 장군입니다. 다른 한쪽은 적군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의 악마 스트레스 장군입니다. 우리 편 활력 장군 테스토스테론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장군은 바로 남성성의 건축가입니다. 그는 울퉁불퉁한 근육 덩어리를 만들고 뼈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성적 욕망의 불꽃을 지피고 여러분의 검에 발기하여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말하자면 테스토스테론이야말로 남성성의 총사령관입니다. 이 장군이 강력할 때 우리는 당당한 텐트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낮에는 열정이 넘치며 밤에는 침대 위에 야수가 됩니다. 반대로 적군 스트레스 장군 코르티솔은 어떻습니까? 이 악마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는 몸에 움츠러들고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도망에 집중하기 위해 성욕을 포함한 모든 불필요한 욕망을 꺼버립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2 장군은 시소와 같습니다. 한 명이 올라가면 다른 한 명은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동시에 정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스텔스 장군 코르티솔의 권력이 강해지면 우리 편 활력 장군 테스토스테론은 병권을 빼앗기고 무참히 얻어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지난달 한 국제의학 학회에서 저는 남성 노화 방지 분야의 거장인 하버드 의대의 존 테일러 박사님을 뵐 영광을 가졌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청년보다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진 그 박사님은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박사,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60세 이상 남성들을 거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거대한 화학 공장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활력 장군의 왕좌를 빼앗고 스트레스 장군을 왕위에 앉히기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냈죠. 보십시오. 텔레비전은 밤낮으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를 외쳐댑니다. 은퇴 후 남자들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잃고 치명적인 고독과 씨름합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죠. 저는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야말로 스트레스 장군에게는 최고의 보양식이며 동시에 그들의 활력 장군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수배 명단을 공표하고 숨어있던 암살자들의 정체를 폭로할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고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공범이었습니까? 5위 암살자 술, 달콤한 배신자, 아술,
술자리의 동반자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는 신비의 물. 착각입니다. 술은 바로 가장 교활한 적이며 매혹적인 정부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암살자입니다. 첫 알코올 한 방울이 혀에 닿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합니다. 몸의 정화기관인 간은 다른 모든 임무를 잠시 중단하고 이 등이 치명적인 독극물을 해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강력한 테스토스테론 군단을 주조하는 남성 호르몬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 전체가 알코올이라는 독극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을 때 테스토스테론 생산 라인은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은 모두 여러분이 자신의 남성성 생산 공장에 내리치는 망치질입니다. 여러분은 시름을 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거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위 암살자 스트레스,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 여러분은 종종 자신이 모든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남자라고 자랑합니다. 위험한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견디고 있다고 믿는 그 스트레스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생충처럼 조용히 축적되어 밤낮으로 생명수를 빨아먹으며 스트레스 장군 코르티솔이라는 악마의 군대를 키웁니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여러분의 몸은 지속적으로 전쟁 경보 상태에 놓입니다. 자, 전쟁 중에 어떤 활동이 가장 먼저 중단될까요? 그것은 바로 종족 번식 생산 사랑의 행위입니다. 섹스는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뇌는 명령을 내립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즉각 중단하라. 전투 또는 도주에 총력을 집중하라. 돈, 자식, 건강에 대한 모든 걱정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독약이며 여러분의 활력 장군을 죽이는 것입니다. 3위 암살자 고립, 고독 속의 백색 죽음. 인간은 무리의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은 단순히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사 여러분, 그 사회적 연결이야말로 활력 장군, 테스토스테론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한 잔인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집 안에만 틀어박혀 고립된 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기부전 위험은 사회 활동이 활발한 남성들보다 무려 50%나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는 약속 하나하나, 스스로를 가두는 하루하루는 여러분의 남성성에 공급되는 산소 호스를 스스로 끊는 행위입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생리학적 내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2위 암살자, 수면 부족, 침실의 밤도둑.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활력 장군 테스토스테론은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그가 싸우고 지치는 시간입니다. 그는 오직 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특히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의 황금 시간대에 가장 왕성하게 생산되고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침실은 바로 비밀 무기 공장이자 지친 장군을 치료하고 다음 날을 위한 수백만 전개 부대를 생산하는 야전 병원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느라 밤을 새우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매 시간은 여러분 자신의 무기 공장을 파괴하고 자신의 장군을 굶기는 행위이며 결국 다음 날 아침에는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없는 오합지졸 군대와 함께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위 암살자. 마지막 보스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무해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위 암살자 의자. 현대판 것의 기계. 그렇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편안한 소파, 익숙한 사무실 의자가 무해하고 당연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끔찍한 고문 도구이며 천천히 매 순간 여러분의 남성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몸의 모든 무게가 아래로 쏠려 하복부의 생명력 파이프라인을 압박하고 혈액과 에너지의 흐름을 막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인 여러분의 고환은 뜨거워져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가장 큰 두 근육 덩어리인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거대한 테스토스테론 저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이 중요한 근육들은 활동하지 못하고 위축되며 여러분의 테스토스테론 저장고는 서서히 고갈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매 시간은 이 현대판 것의 기계의 스스로를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진실이 여러분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정력을 갉아먹고 여러분을 사자에서 고양이로 만든 5명의 진범은 바로 술, 스트레스, 고립, 수면 부족, 그리고 그 빌어먹을 의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5가지 독약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정력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신비한 약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소를 제거하는 것만큼이나 기진맥진한 우리 활력 장군에게 힘을 실어줄 강력한 지원군을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전세를 역전시키고 실패의 밤을 영광스러운 정복의 밤으로 바꾸며 여러분을 젊은 시절의 사자로 되돌려줄 기적의 비법입니다.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만들 수 있으며 마시면 10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마늘 정력 주스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왜 마늘인가? 신사 여러분, 마늘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천연 정력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비아그라이며 전사들의 신약이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그것이 방출될 때 여러분의 순환계에서 원자폭탄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막혀있던 혈관, 특히 아랫도리로 이어지는 미세 혈관들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찌꺼기를 쓸어내며 하복부로의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물총을 대포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레시피를 하사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으십시오. 없다면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자신의 야수적 본성으로 되돌려줄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밤의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 한국산 생마늘 3쪽. 익힌 마늘도 볶은 마늘도 아닙니다. 신사 여러분, 반드시 생마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가장 원초적인 상태에서만 마늘은 여러분 몸속의 막힌 강을 흉포한 홍수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화합물 알리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으깨고 즙을 대어 그 정수 한 방울 한 방울을 짜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열은 알리신의 적입니다. 마늘을 익히는 것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검을 부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잘 익은 붉은 사과 반쪽과 신선한 당근 반 개를 준비하십시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그 껍질이야말로 혈관의 노화를 막고 여러분의 생명력 파이프라인을 항상 매끄럽고 탄력 있게 유지해줄 가장 강력한 항산화 전사들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여러분의 공장이 새로운 테스토스테론 군단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과 방어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순수한 꿀 1스푼. 꿀은 단지 마늘의 맵고 아린 맛을 달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에너지원이며 길고 격렬한 정복의 밤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몸에 연료를 공급할 합법적인 도핑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수 200ml로 자, 이제 이 모든 전사들, 마늘즙, 사과, 당근꿀, 그리고 물을 믹서기에 넣으십시오. 스위치를 켜고 갈아주십시오. 아주 곱게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 부드럽고 불타는 주황색의 신비한 묘약이 될 때까지 갈아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바로 기적의 마늘 정력 주스. 오늘 밤의 전세를 완전히 바꿀 비밀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빈속에 마시지 마십시오.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몸이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마시십시오. 그리고 저 이서연은 제 30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폭로한 5가지 빌어먹을 습관 중 단 하나라도 버리기로 결심하고 이 생명의 주스를 3개월 동안 꾸준히 마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도 놀랄만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텐트는 단순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군인처럼 늠름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폐잔병이 아니라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돌아온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또다시 운명에 굴복하고 어제처럼 스스로를 거세하는 습관들을 무심코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선전포고를 하고 즉시 여러분의 삶에서 독극물을 제거하고 이 강력한 불로장생의 묘약을 직접 만들어 드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남자들이여, 만약 오늘 저의 이 피 맺힌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웠다면,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단 하나의 희망의 불씨라도 지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을 여러분의 무기고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오늘부터 나는 이 5가지 빌어먹을 습관 중 하나를 버리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자신의 맹세를 남겨주십시오. 그 용감한 약속을 타이핑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선서는 단지 자신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횃불이 되고 같은 고통을 겪으며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수천 명의 다른 남자들에게 가장 큰 격려와 희망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건강과 활력, 그리고 새벽까지 타오르는 뜨거운 밤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뇨기과 전문의 이서연이었습니다.